나무 서가모니 물. 석가모니 부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무덤이 헐어서 나온 무명의 뼈무더기를 보고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니 안한 제자가 묻기를 사생의 자부이시고 만생의 아버지이신 부처님께서 어찌 보잘것없는 뼈무덤에 절을 하십니까? 하니 안하나 듣거라. 이 뼈가 내 전생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부모 은중경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 은중경을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머니가 배 안에 잉태를 해서부터 4, 5개월까지가 어떤 증상이 오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불고 안안하시되 여금 제청하라. 오금 유유하야 분별 해설 이양이고 회자 10월 지 중에 극시 신고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자 안한에게 이 자세히 좀 듣거라.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서 어머니가 아기를 배우면 낳으려고 10달 동안에 겪게 되는 지독한 그 고통을 말해 주리라 하신 내용입니다. 아양 1월의 희태는 흡여 초도 상주하야 불조 부모 하나니 조신에 취 장례타가 오시면 소신건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가 아기를 뵌 지 첫 달이 되는 달에는 풀 끝에 아침에 보면 이슬 한 방울이 이렇게 맺어 있다가 한나절이 지나면은 그 이슬이 사라지고 또 새벽에는 이슬처럼 모여 있다가 또 해가 뜨면은 사라지는 것 같은 게 임신을 하게 되면 첫 달엔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달 됐을 때는 이슬이 풀잎에 이슬 같은 거니까 맺힌 건 맺혔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뭔가 보이는 것 같고 분별할 수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정자의 원수는 아주 지극히 적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고등교육에 이런 이야기 배우셨을 겁니다. 1cm 크기, 이 안에 1mm, 1억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1cm를 생각을 했을 때 이걸 1억을 나눴을 때, 우리가 1mm도 잘 안 보이는데 1억분을 나눴을 때 그 한 부분과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 체내에서 어머니 체내로 스며드는 걸 스며들어서 정자와 난자가 둘이 결합하는 거죠. 그 1억분의 안에 속에도 1cm를 1억씩 나눠준 그 1억분의 안에도 정자의 숫자가 150만 개, 즉 다 임신이 되면 임신될 수 있는 숫자가
150만 개나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한 개로 압축이 돼서 어머니 태중에서 임신이 되니까 아주 그냥 쉽게 우리는 얘기해서 150만 개분의 1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경쟁할 때 25대 1, 50대 1, 100대 1 이러면 야 대단하다. 아닙니다. 우린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최소한의 150만 대 1이나 많을 때는 300만 대의 1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 태어날 때부터가 굉장히 경쟁이었죠. 최하가 150만 개 정자 안에서 내가 선택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임신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마어마한 경쟁 속에서 사람으로 맺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 그러니까 얼마쯤 보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봐도 그 현미경 그 크기가 있잖아요. 그리 봐도 자세히 볼 수 없는 그런 1억 분의 1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이슬처럼 그렇게 150만 대 1로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서로 물과 물이 만났을 때 우리가 산소, 물과 물은 뭐라고 그럽니까? 엄격히 따져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화학기호로 H2O. 그렇듯이 산소만 있어도 물이 될 수가 없고 수소만 있어도 물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자만 있어도 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고 난자만 있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과 같이 H2O, 산소와 수소가 결합이 돼서 물이 되듯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과정이 이렇게 150만 대 1이라는 아주 무지무지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맺어졌는데 정자와 난자가 술이 만났을 때 보이는 게 이슬 같다는 거죠. 이슬같이 형성이 되니까 그게 둘이 정자와 난자가 산소와 수소가 만났을 때 물을 보고 우리는 여기 산소다 여기 수소다 분간 못하죠. 정자 난자가 있을 땐 정자 난자를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 정자 난자가 한 군데 만났을 때는 구별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이슬 같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차차 이상하리만큼 이슬 같은 게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면서 엉키고 성키르더니 점점 색이 우유 색깔로 변하고 죽 색깔처럼 이렇게 응고가 되어서 한 생명체로 이루는 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양 양개월의 희태는 흡여 박락 응소하고 아양 3개월의 희태는 흡여 응혈이니라. 아양 4개월의 희태는 초적 인형이니라. 이런 얘기는 쉬운 얘기로 아양 양개월 그러니까 2월달 희태 임신이 됐을 때는 이렇다. 3월달 임신이 됐을 때 이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 달에는 잘 끓인 우유직이 한 방울 떨어진 것처럼 돼. 첫 달엔 이슬처럼 보였다가 그게 언제쯤 사라지는데 둘째 달이 됐을 때는 우유죽 그러니까 그 맑은 그냥 우유도 아니고 맑은 우유가 한 방울 딱 떨어진 것 같이 색이 이슬 같은 게 변해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셋째 달은 엉겨진 피니까 우유는 흰 색깔이죠. 3개월이 돼야 그게 흰 것이 조금 걸어지면서 피색으로 피로 변한다. 이런 말씀이고 넷째 달이 되면은 사람의 모양을 이루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면
올챙이 모양 같은 거 있죠. 우리가 임신했을 때 봤을 때 거기 보면 그림이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그때 당시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형상이 비슷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꼬리가 있는 것 같고 머리가 커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정 첫 달에는 해석을 하면 오직 사람과 짐승의 구별을 할 수 없다. 저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가 머리는 크고 꼬리처럼 생긴데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이고, 그리고 태아가 2개월이 되면서 끓인 우유죽처럼 한 방울 떨어진 것이 태 속에 자리를, 2개월 돼야 태 속에 자리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우리가 임신을 하면 임신 중에 있는 배 속에,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우리가 뭐라 하면 태아라고 합니다. 임신 뭐 해서 1개월 돼도 태아, 낳기 전까지도 태아입니다. 말이 들죠. 그런데 그 태아를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 태아. 똑같습니다. 태아. 한글로는 똑같은데 우의 태아는 요 아자가 씨앗 아자입니다. 씨앗 아자. 2개월 전엔 태아를 요 씨앗 아자를 써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사람이 애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가 태중에 임신이 됐는데 씨앗이라는 거죠. 씨앗, 태아. 2개월이 넘어서 3개월, 2개월 중순이서 첫 달이 넘어서 2개월 후반부터는 요 똑같은 태아인데 여기 아이 아자입니다. 그래서 첫 달에서 첫 달 한 1개월 한 반까지는 그냥 태아인데 씨앗으로 존재를 하고 어떤 한 생명체로 존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씨앗 아자를 쓰고 이 1개월 반 정도 넘어서 2개월 정도 들어오면 아자를, 아이 아자를 씁니다. 그때는 여기 생명체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종교 같은 데서 그래서 생명으로 인정하느냐, 그 생명인데 유산을 시키느냐 이러니까 2개월 전까지에 하는 것은 씨앗 아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으로 인정을 아니하니까 이때는 유산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는 뭐 그냥 씨앗이니 뭐니 그냥 태아로 해보니까 그냥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에서는 무조건 임신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만, 동양에서는 이게 아자를 분명히 이렇게 씨앗으로 구별했고 태아로 구별해서 1개월 반까지는 생명이 아니니까 어떤 유산에 대한 책임 없다, 이런 논리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1개월 반까지는 똑같은 태아인데 씨앗으로 본다는 거. 그리고 1개월 반 넘어서 2개월 돼야 동물인지 생명인지 사람인지는 몰라도 생명체가 되어서 1개월 반, 2개월이 돼야 뭐가 심장 박동이라서 움직이는 상태. 이때는 무엇이든 동물인지 사람인지 구별을 못 하더라도 요거는 생명체로 인정하기 때문에 한문으로는 아이 아자를 쓴다는 거. 요것만 오늘 잘 기억하셔도 되겠습니다. 셋째 달에 들으면 피가 이제 셋째 달에 형성이 됩니다. 피가.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정이 된다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하냐면 피의 흐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면 호흡이 되죠. 피가 형성이 된다는 건 심장박도 혈액이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한 3개월 때부터는 심장박동 소리를 요새는, 옛날엔 못 들었습니다만 요새는 과학적으로 들을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탄소 동화장에서 산소를 섭취를 하고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 이럽니다. 이때는 피가 형성이 되니까 그 피가 어머니 피에서 연결해지고 태아 자체가 형성할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내와 다른 생명체하고 서로 융합을 시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뭐가 생기는 어머니가 구역질을 하게 됩니다. 구토질을 하고 입덧을 시작을 하게 되죠. 뭐냐면 내에 필요하지 않는, 내가 임신을 돼 있는 상태지만 나의 근본이 내 속에 있는 체질 자체도 DNA에 있는 내가 내 것을 형성을 되고 있더라도 성분이나 구성 자체가 어머니 다른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하고 엄마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서로 쉬운 얘기로 언밸런스가 있으니까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이 헛구역질이 나고 평상시에 안 먹는 것도 자꾸 찾아서 이렇게 먹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입덧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약조증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그 3시간째는 저희가 임신하면 첫째 딸, 둘째, 셋째 3개월 형성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는 최소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까지 어머니 배 안에 들어갈 때부터 150만 대 아니면 300만 대 일로 경쟁 속에서 태어난 고귀한 생명이다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어디 진급 시험을, 입학 시험을 친다, 어디 취직 시험을 친다, 뭐 30대 1이다, 40대 걱정 근심 한 개도 할 필요 없어. 왜? 나는 150만 대 1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400만 대 1의 경쟁률이 생긴다면 여러분 긴장을 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갖는 것도 좋겠고, 또 임신해서 첫 딸은 이렇게 형성이 되니까 태아라고 하는데 1개월 반까지는 씨앗이라고 생각한다고 보고 1개월 반 이후에 피가 형성이 되고 동물 현상이 3개월 때부터 형성이 될 때는 똑같은 태아래도 한문들은 씨앗 아자를 쓰기 때문에 생명의 종속, 그것은 생명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568년이니까 2570년대 70몇 년대 말씀하셨을 겁니다. 왜? 부처님은 2568년 이래면 태어나신 지가 2568년이냐 이렇게 아닙니다. 불기라고 시작하면 돌아가신 해가 불기 1년이 됩니다. 태어나신 해가 아니고. 그래서 2568년이 아니라 2570몇 년 정도 전에 벌써 이런 말씀을 부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그걸 해봤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봤다. 내가 전생에 여자가 돼서 임신도 해봤고 태아가 돼서 형성도 돼봤고 다 겪어보니 그렇더라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속인들하고는 틀려서 지금 현재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을 2568년 70년 전에 말씀하셨다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게 야외에 나왔습니다. 남한산성 여기 이렇게 오면 이렇게 조각공원이 있는데 아주 여기 지금 옆에 어떤 아기가 태어나서 어머니 젖을 먹고 있는 그 형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슷해서 이런 공간에서 여러분 공부를 1시간 했습니다. 다음 차 여러분 4시간째 부모 은중경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